1821년 청나라 베이징. 한 객주집 마당에서 당시 황금보다 귀했던 고려인삼 수천 근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온 상인 임상옥이 고려인삼 수천 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직접 불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기로운 인삼 타는 냄새가 베이징 거리에 진동하자 기세등등하게 가격 담합을 벌이며 임상옥을 비웃던 청나라 상인들은 아연실색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멈춰주시오. 우리가 지불하겠소. 원래 가격의 몇 배라도 좋으니 제발 그 불을 꺼주시오. 전 재산을 불태우는 광기 어린 배짱 뒤에 숨겨진 치밀한 심리적. 그리고 이문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겨라 라는 전설적인 명언. 오늘 우리는 천안 신분을 딛고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된 임상옥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따라가 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숨은 지혜를 찾아드리는 역사의 인물, 여긴입니다. 임상옥의 이야기는 평안도 의주, 가난한 역관 지망생의 집안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지만 아들에게 장사꾼의 기계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거액의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소년 임상옥은 가문의 생계를 위해 의주의 거상 박주명이 이끄는 만상의 말단 상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마당을 쓸고 선배 상인들의 짐을 나르며 현장의 생리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당시 의주는 조선과 청나라를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곳에서 임상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본의 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 베이징 무역길에 올랐을 때 남들은 어떻게든 싼 물건을 떼어다 비싸게 팔 생각만 했지만 임상옥은 시장의 흐름과 사람들의 욕망을 관찰했습니다. 이 관찰력은 훗날 그가 대륙의 상인들을 쥐락펴락하는 무기가 됩니다. 임상옥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전설적인 선택은 그의 청년 시절에 일어납니다. 장사 미천으로 가져간 소중한 쉰양을 들고 베이징 거리를 걷던 그는 가난 때문에 기생집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장미령이라는 여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장사꾼에게 돈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임상옥은 망설임 없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쉰양을 내놓아 여인의 몸값을 치러주고 자유를 찾아주었습니다. 동료 상인들은 장사꾼이 이득도 없이 미친 짓을 했다며 그를 비웃었고 조선으로 돌아온 그는 공금을 횡령했다는 죄목으로 상단에서 쫓겨나 산사로 들어가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수년 뒤 임상옥이 다시 무역을 시작하려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구해주었던 여인이 청나라 고위 관료의 정실 부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죠. 그녀는 임상옥에게 거액의 자금과 청나라 무역의 핵심 정보를 제공하며 그가 거상으로 우뚝 서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이때 임상옥은 평생을 관통하는 철학을 얻습니다. 상즉인, 장사는 곧 사람이며 사람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이득이다. 상단에서 쫓겨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임상옥은 당대 최고의 고승인 석도선사를 만납니다. 선사는 임상옥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가 장차 겪게 될 세 번의 위기를 이겨낼 비책을 건넵니다. 첫 번째는 죽을 사자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이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훗날 그가 베이징에서 인삼 화형식을 단행할 때 가슴에 품었던 배짱의 근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소정자가 그려진 종이였습니다. 세 개의 다리로 지탱되는 소처럼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의 균형을 잃지 말라는 경고였죠. 마지막 세 번째 물건은 바로 계형배였습니다. 가득 참을 경계하는 잔. 이 신비한 술잔은 임상옥이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때 그의 욕망이 선을 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평생의 스승이 됩니다. 다시 인트로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21년 임상옥은 조선 정부로부터 인삼 전매권을 얻어 대규모 상단을 이끌고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상인들은 임상옥의 독점적 지위를 깨기 위해 조선 상인들이 지쳐서 헐갑에 넘길 때까지 인삼을 사지 말자 하며 단단히 담합을 했습니다. 인삼은 시간이 지나면 품질이 떨어지고 차관 이자는 매일 불어나는 상황. 상단 식구들은 파산의 공포에 떨었지만
임상옥은 석두선사가 준 첫 번째 화두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당에 거대한 불을 피우고 인삼가마니를 통째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향기로운 연기가 베이징 하늘을 덮자 청나라 상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저 미친 조선 놈이 정말 인삼을 다 태우고 있다. 저게 없으면 우리는 황실의 질책을 면치 못한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결국 임상옥 앞에 무릎을 꿇었고 임상옥은 원래 가격의 몇 배를 더 얹어받고 인삼을 팔아치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는 역발상의 실행력이었습니다. 임상옥의 지혜는 비즈니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811년 평안도 전역을 휩쓴 홍경래의 난이 일어납니다. 반란군 지도자 홍경래는 의주의 거상인 임상옥에게 나와 손을 잡으면 새 나라의 경제를 맡기겠다고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임상옥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는 반란군에 굴복하는 대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관군을 지원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그는 백성의 배를 골리는 것은 천벌을 받을 짓이라며 구휼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이 진압된 후 순조 임금은 그의 공로를 인정해 장사꾼으로서는 파격적인 정삼품 벼슬인 곽산 군수 자리를 내립니다. 신분 사회였던 조선에서 기생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벗고 정식 관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때 선사가 준 두 번째 화두 소정 자를 생각하며 권력이 자신의 부를 삼키지 않도록 늘 경계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거상이자 고위 관료가 된 임상옥. 그는 늘 곁에 계영배를 두고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잔에 7알 이상을 채우면 밑구멍으로 모든 술이 빠져나가는 이 잔은 그에게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진리를 매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부가 쌓일수록 자신에게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늘 나는 그저 재물이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선 팔도의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무리한 이자를 받지 않았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절제에 미덕이 없는 분은 결국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계영배를 통해 평생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임상옥의 생애 마지막,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자신에게 돈을 빌린 수많은 상인과 농민의 차용증을 모두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서류들을 잘 정리해 부를 대물림하길 바랐으나 임상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당에 큰 불을 피우고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던졌습니다. 이 돈은 이미 너희의 땀과 눈물로 이 세상에 환원되었다. 나에게 갚을 빚은 이제 없다. 다만 너희는 이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활활 타오르는 채무 서류들 앞에서 임상옥은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가족들에게는 검소하게 살 것을 당부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좌우명, 재상평등 인중유상은 조선 상도의 영원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상옥의 굴곡진 삶을 통해 어떤 지혜를 얻으셨나요? 그는 인삼을 불태우는 광기 어린 배짱을 가졌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과 자신을 다스리는 철저한 절제가 있었습니다. 쉰양으로 여인을 구하고 인삼으로 대륙을 굴복시키고 채무 서류를 태우며 명예롭게 떠난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눈앞에 이득을 남기려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남기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임상옥의 계영배 철학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7알의 만족을 알고 남은 3알을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여유. 그것이 바로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임상옥이라는 이름을 그리워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인물, 여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